총 지출이 1284만 6,410원, 총 수입이 1294만 971원, 네, 총 수익은 94,561원, 수익률은 0%대입니다. 반갑습니다. MZ세대 부의 길잡이 부비게이터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경매 투자 사례들을 좀 많이 올렸는데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어서 영상을 좀 촬영해 봅니다. 투자하면서 손해본 적 없냐는 질문을 좀 종종 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 드리자면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로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수적인 투자를 좀 진행하지만 손해 날 뻔한 사례를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게 비용 대비 수익을 제가 작게 잡았어요. 제가 작년 2월에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요, 단기 매도를 계획하고 낙찰 받은 물건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쟁이 어마어마했지만 300만원 차이로 제가 낙찰 받았죠. 이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른 이유라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낙찰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수요가 몰리니까 그렇죠. 지금 하락장에 수요가 안 몰리니까 수익이 큰 거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물건들보다 수익폭을 좀 줄였어요. 단기 매도 후에 또 다른 투자 물건에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찌됐든 시세 대비 약 한 2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 받았습니다. 자, 2천만원이면 좀 그래도 싸게 받은 거 아니냐, 요즘에 1,000만원 정도도 싸게 못 사는 지역들도 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 드렸지만 물건 지역마다 다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2천만원의 수익 폭이 적었다고 얘기하냐면요, 자, 두 번째가 매도 가능한 기간이 짧았어요. 자, 작년 6월 이전에는 오늘 부동산을 사서 내일 팔아도 단기 양도세가 44%였습니다. 그래서 단타가 개인 명의로도 가능했습니다. 자, 지금도 법인으로 가능한 방법은 있죠. 여하튼 낙찰일을 보시면 2월이었고 안에 점유자를 내보내고 하면 2달 반 정도 안에 모든 걸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실수한 부분인데요, 달아오른 시장 분위기에 심취해서 매도 기간을 너무 짧게 잡은 거죠. 이 안에 팔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태도였던 것 같아요. 자, 이미 그 전에 한 달이나 2달 만에 매도했던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겁이 더욱 없었을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 물건 하나로 제가 크게 배운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이유는 가격만 낮게 내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물건을 2천만원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고 얘기 드렸어요. 물론 그거는 초급매 가격이었고 그래서 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물건의 입지와 주변 물건 매물수 등 파악을 소홀히 한 거죠, 제가. 결국 경매의 최대 장점인 싸게 산다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물론 이 경우 대부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 우선 해당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매물수 대비 조금 적었어요. 보통 이쪽에 정관신도시거든요.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30평대에서 40평대로 갈아타는 수요가 당시에 좀 더 많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낙찰 받고 나서 예측하지 못한 게 낙찰 받을 당시보다 매물이 훨씬 많이 쌓여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매도하려고 했던 물건의 초급매 가격이 더 이상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또 주변 매물들이 동시에 많이 나오면서 더 주춤하게 된 겁니다. 상대적으로 30에서 40평대의 물건들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지만 20평대는 오히려 이전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하는 상황이 온 거였습니다. 자, 가장 이런 기본적인 조사들을 제가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변수가 어떻게 발생할 거라는 예측도 하지 않은 채로 이 상황을 맞이해 버린 겁니다. 자, 그저 낙찰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어떤 사고였죠. 자,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수익 폭은 낮았고 결국 7월이 되어서야 매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자, 단기 양도세율 77%를 맞으면서 매도를 한 겁니다. 6월 이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7월을 넘겨서 매도를 했으니까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얼마에 사서 얼마가 남았나요? 자, 감정가가 1억 7천이었고요. 낙찰은 1억 9,400에 받았습니다. 낙찰률은 114%. 감정가의 100%를 넘겨서 받았죠. 시세보다 비싸게 받은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감정가 이꼴 시세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감정가는 보통 경매 시작 전 6개월에서 1년 전 시세로 보면 됩니다.
자, 대출을 80% 넘게 받았죠.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다른 조건들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세금은 양도세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 먼저 취득세가 발생했습니다. 자, 경매도 똑같이 세금을 일반 매매랑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자, 취득세 1% 194만 2천원, 지방교육세 0.1%에서 19만 4,200원, 합계가 1.1%죠. 213만 6,200원 나왔고요. 취득세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 주택수 여부, 아파트 평형에 따라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리분석상 이제 문제가 없었으니 인수해야 될 보증금은 없었겠죠. 자, 두 번째 명도비, 이사비라고 하죠. 0원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이사를 먼저 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사비를 드렸다면 큰일 날 뻔한 사례였는데, 이유는 마지막에, 자, 세 번째 선수관리비 15만원. 자, 선수관리비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모르고 못 받아 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고. 자, 선수관리비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분들이 미리 걸어 놓는 예약금 같은 개념입니다. 미리 1, 2개월치에 필요한 자금을 예치하는 거죠. 자, 이거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는 분들은 보너스 개념입니다. 네 번째로 리모델링 비용 0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무비용, 말소비용 포함입니다. 72만 2,830원. 잔금과 등기, 말소 등의 업무를 도와드린 법무사 비용입니다. 당시 좀 비싸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도성환 수수료 97만 7,986원. 경락잔금 대출과 일부 대출을 일정 기간 평균 2, 3년 이내에 갚아버리면 내는 수수료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비용, 청소비, 관리비, 미납 84만 원이었고요. 집을 방치하시고 가셨으면 조금 치우거나 해야 하니까 청소비 평당 만원과 미납관리비를 좀 지불했습니다. 미납관리비는 공용 부분만 지불하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매도할 때 중개수수료 부동산 소장님께 드려야겠죠. 200만원. 그리고 취득비용 합계 따지면 취득세, 법무비용 합계, 중개수수료 485만 9,030원. 자, 더 많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세금 공제되는 부분들만 추가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해둔 겁니다. 자, 총 투자금은 약 3,600만 원이었고요. 매도 가격은 2억 1,200, 매수 가격은 1억 9,400, 차액이 1,800만 원. 자, 그러나 이제 세금 등을 제하고 수입이 약 1,300만 원이고요. 대출이자 3.8%, 5.5개월 기준입니다. 283만 8,876원. 양도소득세 77%죠. 800만 39,548원. 총 지출이 1,284만 6,410원. 총 수입이 1,294만 971원. 네, 총 수익은 94,561원. 수익률은 0%대입니다. 자, 경매 입찰가 산정, 입지 분석, 시장 분위기, 주변 매물 현황, 세금 계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봤어야 하는 교훈을 주는 투자 사례였습니다. 자, 9만원 남은 돈으로 뭐 했냐고요? 같이 투자한 지인분과 막창에 소주 한잔 했습니다. 딱 맞더라고요. 네, 쉽게 할 수 있지만 쉬운 마음으로 덤비면 안 되는 게 부동산 투자이자 경매 투자이기도 합니다. 한번 배울 때 제대로 배우지 않고 어설프게 배우시면 저처럼 큰일 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비게이터가 20여 건의 투자 사례를 통해 실수했던 것들, 나만 배웠던 것들, 그리고 나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